2026년 1월 14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밤에 잘 때 창문을 완전히 닫고 주무시나요? 조금이라도 열고 주무시나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그동안 생명의 3요소로 햇빛, 산소, 그리고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햇살과 산소는 누구나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잘 향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반면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는 오로지 맨발로 걷는 사람들만 그 생명의 자유전자를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를 통해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입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르고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를 하루빨리 알려 질병과 노화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반대의 의견들과도 부딪히고 있지만 그 반대의 의견은 이 내용을 실제 알지 못하고 또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단지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저희는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구나 일상에서 향유하고 있는 햇살과 산소의 중요성은 물론 그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햇살의 중요성은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햇살이 비치는 날짜가 적은 북유라파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울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이렇게 해 뜨는 동쪽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언제든지 떠오르는 동쪽의 하늘에서의 햇살에 인해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햇살이 오랜 기간 구름과 비로 가려져 있으면 우리 역시 울적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햇살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실제 햇살은 받아야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더 많이 생성될 뿐만 아니라 수면과 우리 몸의 치유 회복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합성을 더 많이 촉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햇살을 적게 받으면 그와 같은 신체에 유익한 또 정신에도 유익한 그런 효능을 억제하게 되고 따라서 그 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햇살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생명 요소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햇살을 받은 역시 다다익선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소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 잠시도 거를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AI의 힘을 빌리면 산소는 대기의 약 21%를 차지하며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지구 생태계 유지, 산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 생명체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에너지 생산에 있는 바, 그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소는 세포 호흡과 ATP 생성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 가로, 포도당 등 가로는 산소와 결합하여 연소 과정을 거치며 이때 생명활동의 연료인 ATP, 가로 아데노신 3인산을 생성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세포는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둘째, 산소는 뇌 기능을 유지케 합니다. 뇌는 인체 산소 소비량의 약 20에서 25%를 차지할 만큼 산소에 민감합니다. 단 몇 분만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도 뇌 세포는 사멸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산소는 해독 및 면역 작용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산소는 혈액을 정화하고 백혈구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산소의 절제절명의 중요성을 우리는 일상에서 거의 잊고 삽니다.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저산소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능들이 더 활성화되고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건강하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위의 제 기능들이 저하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생리적인 기능이 약화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조그만 예로 우리가 차를 오랜 시간 운전할 때 창문을 계속 닫고 운전을 하면 머리가 띵해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창문을 열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차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두거나 동물을 두게 되면 심할 경우 질식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산소의 중요성은 웅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잠자는 동안 여러분들 모두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고 숙면하시는지요? 통상 문을 닫고 잠을 자게 되면 요즘의 창호 시스템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어 완벽하게 외부 소음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신선한 공기와 산소의 공급도 차단됩니다. 따라서 밤새 잠자는 동안 산소의 공급량이 줄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져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멍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요. 저도 지난 수십 년을 창문을 꼭꼭 닫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소명 부회장님이 본인은 벌써 10수년째 창문을 열어놓고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잠을 깊이 잘 자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도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자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이에 그 말씀을 따라 며칠 전부터 창문 1cm 정도 열고 잠을 자보았습니다. 당연히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내려가지요. 그래서 이불을 조금 더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더 몸이 개운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며칠 후부터 제가 아침에 하는 푸시업을 한 번에 20회씩 3세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5개씩 3세트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전 마당에 항토장 만들기 전에는 푸시업을 한 번에 10회씩 하고 있었고 항토장에 발을 담그고 황토 접지를 한 이후 10회씩 3회 하던 푸시업을 20회씩 3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땅속 자유전자를 일반 흙에서 접지할 때보다 황토장에서 2배 이상 더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생리적인 상태가 호전되었고 따라서 푸시업도 2배를 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창문을 조금씩 열고 자면서 밤새 신선한 산소를 많이 공급받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최적화되도록 한 상태에서 취침한 결과 또다시 푸시업 횟수가 20회에서 25회 3회로 어젯밤에는 30회 3회로까지 늘어났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당연히 몸의 컨디션이나 상태도 그만큼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가 가능하면 밤에 주무실 때 방의 창문을 추울 때는 1cm 정도,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면 그 이상 열어놓고 주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불은 더 두툼하게 덮고 그런 밤새 신선한 산소를 더 많이 공급받게 되고 따라서 방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면 한결 더 쾌적한 숙면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밤새 산소의 공급량이 더 늘게 되면서 첫째, 밤새 ATP의 생산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 둘째, 뇌세포의 활동량이 더 증가하게 되고 셋째, 해독과 면역작용을 더 활발하게 해 근원적인 생리적인 작용이 밤새 더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맨발 걷기에 이어 더욱더 깊이 숙면하는 행복한 삶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지난 가을 한솔공원에서의 저의 맨발강의 박동창의 맨발 강의 269 맨발인들 부족한 상체 근력 보강 푸시업 시범과 항토장 맨발의 위력 조직과 세포 꽉 조여주고 깊은 숙면 체력 증강 숙면 매끄러운 맨발로를 아래에 올려드리니 경청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서처 정모 시 이종림 부회장님의
증언 영상 맨발 걷기 치유 사례 869 하루 3끼 식사하듯 하루 3회 맨발 하자. 숙면하고 두통 사라지고 얼굴 인상 모두 건강하고 평안해지자. 가족도 송사도 의뢰인도 모두 만사형통. 이종림 변호사를 올려드리니 경청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